이재명 대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상태는 일단 상태는 미음 겨우 드시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이 네. 첫날은 굉장히 의연하더라고요. 의연하게 이게 어쩐 일이에요? 뭐 이런 분위기고 이제 병원 밖에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서울대 병원에. 네. 그리고 와 있었는데 둘째 날부터 거기 가족들이 다 몸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나중에 오는.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한테 얘기를 설명을 이제 사모가 들었는데 네. 1mm만 더 들어갔으면 동맥이 터져서 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언론이 병상정치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네. 그 이유는 진짜 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모님하고만 대화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자제를 하겠죠. 그렇죠. 여기를 이제 핏대를 올린다. 우리가 그럼 여기에 핏대가 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상처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터질 수도 있고 예. 이게 터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예. 면회 절대 불가인 그런 상태고 이건 진짜 죽을 뻔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불운한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해방정국에서 조선일보가 쫙 분석을 했더라고요. 해방정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테러가 있었는지. 근데 그 테러가 다시 또 극단 정치 상황에서 다시 재현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증오의 발언을 좀 서로 근데 저는 하죠.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배후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크게 봐서 배후는 정치권 전체가 저는 배후라고 보고 다 반성해야 돼요. 이런 그런데, 혐오, 대결, 맞아요. 증오의 정치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지자들까지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박수치고 응원하고 이 선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좀 자제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겹불을 째는 정치인들도 그걸 이렇게 그 덕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배후라고 보고요. 지금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당적이 어떻고 나오는 것도. 저는 저 부분은 제가 드릴 네. 말씀이 좀 있는데 그런데 겹불을 째고 뭐 예를 들면 개딸 파시즘이라고 비난하고 전체주의라고 비난하거나 혹은 뭐 다른 행태 거꾸로 행태를 하는 게 다 저는 유능하지 못함에서 온다고 늘 생각해요. 네. 자기 분야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늘 파고 실력이 있으면 사실 그런 말 할 겨를이 없어요. 해보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능한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냐 이거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번 건은 보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극우 극자를 비난하는 건 극우와 극자는 폭력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좌우는 뭐 당연히 형성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 극우적 행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야당 대표 테러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거꾸로 극좌적인 쪽의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찔렀을 때도 우리 사회가 전부 정치 전반의 문제를 돌렸겠냐. 민주당에 돌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치 전반이 문제다 동의.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수사하면서 언론이 동원돼서 악마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자행됐던 야당 대표뿐인가요? 그 가족 전체를 탈탈 털어서 아들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이래왔던 과정. 이 과정에서 주사파 종북 주사파 세력, 반국가주의 세력 그렇게 계속 한쪽을 매도하면 반국가주의 세력은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 과정에서 정말 정확한 규정을 몇 개 했다니까요. 이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네. 혐오 정치, 악마화 정치가 이 사태를 낳았다. 두 번째는 헬리콥터 논란이 일어났을 때 야당 대표는 총리급이다. 그런데 헬리콥터 가지고 유치하게 이러냐. 이건 너무 맞지 않아요, 그게. 네. 하여튼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네. 다음에 아니 말씀하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2시 1분이니까 한 5분 정도. 네. 예. 저는 뭐 헬리콥터 동원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네. 때 처음 그 권역별 외상센터 왜냐하면 그때 석혜균 선장, 네, 소말리아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각성한 게 네. 우리나라의 외상센터가 너무 부재하구나. 아하. 거기 국정교수가 엄청 맞아요.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네. 이국정 교수가 살렸잖아요. 네. 석혜균 선장.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응급의료법 개정하고 전국의 17개 권역의 외상센터 설립을 하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외상센터 체계가 설립이 됐는데 외상센터 지정을 받으면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어느 권역에 있든지 의료 수준이나 시설이나 장비는 거의 같아요. 같은 수준으로 굉장히 최상급으로 그 중에 이제 부산대병원은 아마 많이 네. 그 외상 치료를 했었기 때문에 경험도 쌓여 있고 오히려 서울대병원은 네. 헬기가 오기가 힘든 구조라 가지고 오히려 외상센터가 문을 몇 년 동안 닫았다가 작년엔가 다시 열은 케이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은 거의 최상급의 치료 그걸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인데 제가 이번 이 상황을 보면서 물론 가족들은 서울로 가야지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산대병원이나 네. 부산 지역의 의료진들이나 네. 부산 시민들마저도 굉장히 서운했고 좀 씁쓸했겠다. 나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위중하면 위중했던 대로 이동하면 안 되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바로 이제 수술에 들어갔어야 되니까 또 그렇게 위중하지 않았으면 안 왔던 대로 아주 필요한 치료만 하고 옮기더라도 옮기는 게 저는 그게 맞지 않았나. 제가 뭐 이제 그거를 아니, 근데 외상센터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고. 아니 저는 이게 우리가 치료받을 때 그리고 헬리콥터 동원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해달라고 그래서 헬리콥터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따라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하신 말씀은 합리적인 판단인 거고 지금 언론이나 의사회의 대응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저는 정파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야당 대표가 죽을 뻔했는데 그 가족이 요구해서 혹은 어떤 이유로 병원을 옮겼다고 칩시다. 이럴 때 어느 나라에서 이 병원을 무시해서 이 병원으로 옮겼다 이렇게 몰아갑니까? 아니 근데 그 과정에 나오는 발언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업을 해서 서울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제 수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수술 그건데 정청래 의원가 이렇게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었고요. 정청래 의원이 밝혔고요. 아니 그 말 한 적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풍토가 문제인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살짝 왜곡한 다음 이런 이상한 의제를 만드는 건 의도 딱 하나죠.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정치 테러가 총선에 국민의힘에 불리할까봐 걱정한 나머지 일부 언론이 의제를 침소 봉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오케이. 그런데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조금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게 볼 수도 알겠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지역 의료 붕괴, 네. 응급의료 포함한 필수 의료 붕괴 이게 막 네.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런 일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좀 대단히 아쉽다는 그러니까 의원님은 가슴 아프고 이거 이전에 냉정하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죽을 뻔했다 해서 그날 우리 방송하면서 그랬죠. 네. 가슴이 떨려가지고 네, 그랬죠. 제가 방송 들어보니까 와. 그렇다.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요.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사실은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한 영역도 있고 또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상센터가 전국에 다 있는데 나 같았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거는 각자 정치인들의 이제 판단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많은 분들은 서울의 좋은 병원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선다는 현실인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실제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